52세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한 LA 한인 사장 박준호 씨의 이야기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0대에 은퇴하는 것은 한국에서 흔히 듣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50대는 경력도 쌓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씨는 왜 이 나이에 은퇴가 가능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결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그런 준비가 중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박준호 씨는 과거의 한인 상업 지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제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으며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50대 초반에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1.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철저한 준비. 박준호 씨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바로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인데 그가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산 관리였습니다. 그는 20대 후반부터 주식 투자, 부동산,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자산을 키워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쌓은 자산 덕분에 그는 50대 초반에 은퇴를 결심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자신의 인생 후반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준호 씨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은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 자산이 나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느냐는 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자유로운 은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2.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 재정립. 박준호 씨가 은퇴를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일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20년 가까이 한인 상업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행복은 일에서 오는 성취감보다는 나 자신이 무엇을 즐기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활동들 자연을 즐기고 책을 읽고 여행을 가며 여유롭게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일에서 오는 성취감을 넘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일에서의 성취감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3.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의 중요성. 박준호 씨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전처럼 활발히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준호 씨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은 여전히 내 삶에서 큰 의미를 가져요. 여전히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며 살아가는 게 즐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준호 씨는 자신이 즐기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은퇴를 결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박준호 씨는 은퇴를 단순히 일의 끝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자립, 일에 대한 가치 재정립,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 세 가지가 그의 은퇴 준비의 핵심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은퇴를 결심한 그의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고 그에게 있어 은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즐기고 더 의미 있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합니다. 박준호 씨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박준호 씨의 은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은퇴가 단지 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52세에 은퇴를 결심한 이유와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준호 씨와 같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팁을 좀 더 전문가의 시각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은퇴 준비. 박준호 씨는 경제적 자립을 은퇴 준비의 첫 번째 단계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산이 있더라도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자산 배분의 중요성. 예를 들어 한 55세 직장인 어씨는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5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고 주식이나 채권 등 안정적인 금융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을 소진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자산의 배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산 가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은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용이하고 배당금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처럼 자산의 3040% 정도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형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 펀드나 IRP, IND, IVIDUAL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산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팁 수입원이 다양할수록 유리. 또한 자산을 다양한 수입원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준호 씨는 사업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수익원을 마련했는데요. 예를 들어 배당주, 부동산 임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수익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연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을 분산시켜 놓으면 은퇴 후에도 하나의 수익원이 끊겨도 다른 수익원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 건강관리. 박준호 씨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60대 초반에 은퇴한 B 씨는 건강한 삶을 목표로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며 은퇴 후 3년째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합니다. 그 덕분에 B 씨는 은퇴 후에도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상 문제없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은퇴 준비가 시작되는 50대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식습관에서는 당분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준호 씨는 식사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자기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과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으므로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박준호 씨는 이를 위해 매일 아침 바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오메가-3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팁: 건강 관리의 시작은 꾸준함.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일관성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일주일, 한개월, 1년이 지나면서 몸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건강한 은퇴 생활은 실현 가능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와 같은 부담 없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퇴 후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50대 이후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활동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이 변화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여전히 활발히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도록 다양한 취미를 가지며 여전히 활동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취미 생활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시 씨는 은퇴 후 독서와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시 씨는 자원봉사로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유지는 은퇴 후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며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팁: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취미를 하나씩 찾아서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 운동 모임, 독서 클럽 등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결론: 박준호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각 분야에서 실용적인 준비를 해나간다면 50대부터 시작하는 은퇴 생활도 두려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